안녕하세요. 보험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려주는 코너 보험의 신입니다. 여러분, 연금저축과 IRP를 아시나요? 뭔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더라도 절세 상품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절세인데 오늘은 그 절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세제 적격 연금인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액공제에 대해 다루다 보니 납입을 하면서 발생하는 세제 혜택이나 수익률 관리에 대한 내용만 다룬 것 같아 이번에는 연금 수령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수익률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라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도 결국은 노후생활비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인데요. 납입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았으니 반대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소득도 소득이니 당연히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겠지요.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3.3%에서 5.5%로 분리과세가 되는데요.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13.2%에서 16.5% 받았으니 어떻게 계산해도 이익이긴 한데요. 문제는 연금 수령 금액입니다.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분리과세 세율이 16.5%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로 얻은 수익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연간 1,200만원이면 월 100만원인데요. 만약 30세의 직장인이 2008년부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간 400만원씩 납입했다면 60세가 되는 30년 후에는 원금만 1억 2천만원이 되고 연평균 5%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약 2억 6,575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2억 6,575만원을 같은 기대 수익률로 운용하면서 80세가 될 때까지 20년간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매월 184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00세가 될 때까지 40년간 수령해도 1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정말 잘해서 최대한 길게 100세까지 연금을 받아도 100만원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연금소득세 3.3%에서 5.5%가 아닌 16.5%나 종합과세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도 월 125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이니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도 많이 나가겠지만 평생 세금이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니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과세를 피하려고 연금을 적게 받으면 결국 내 연금을 다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당장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물론 미리 준비만 한다면 종합과세도 피하고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제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을 기약하고 이번에는 세제 적격 연금인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분리과세 기준금액 기존 1,200만원, 올해부터는 1,500만원을 넘기게 되면 세무적으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분리과세 기준 금액 안에서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대부분 납입하는 시기에는 내가 납입한 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이상할 정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직 납입 중이신 분은 연금 개시 이유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남아있는 금액, 예를 들면 총 1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수령한다면 한 달 동안은 9,900만원이 남아있게 될 것이고요. 매월 100만원씩 1년을 수령한다고 해도 8,800만원은 1년간 남아있는 돈이 됩니다. 이 남아있는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납입하는 동안 연금 적립액의 규모를 최대한 크게 불리는 것이 목표라면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그동안 모인 적립금을 사용하면서 남아있는 적립액이 천천히 줄어들도록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건별로 연금 개시 이후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살펴보자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이 개시되면 남아있는 적립금을 정해진 이율로 운용이 되는데, 금리가 점점 낮아지다 보니 그 적용이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별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2000년 이전에 가입하여 최저 보증이율이 6에서 7%인 상품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가입자가 상당히 적고요. 증권사의 경우는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예금, 채권, 펀드 등으로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여 포트폴리오만 잘 설계해 관리한다면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금 개시된 이후에는 최대한 안정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겠죠. 연금 수령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보험사는 연금 개시 시점이나 가입 시점에 수령할 연금액과 기간을 미리 정하고 시작하는 방식이고, 증권사의 경우는 수령할 연금액만 먼저 결정하고 그 금액에 따라 수령기간이 정해지는 방식을 취합니다. 상당히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사의 경우 연금 개시가 시작되면 이미 확정되어서 수령기간이나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힘들지만 증권사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적립금의 운용 방식이 다르다 보니 생기는 차이인 것 같고요. 노후에 어떠한 재무적인 이벤트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자유롭게 수령기간과 금액 결정이 가능한 증권사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연금 개시 이후의 적용이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후 이율이 높지 않다면 증권사로 연금 이전을 해서 연금 개시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네요. 여기까지 연금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와 업건별 적립금 운용 방식, 그리고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당장 연금 개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저희 카페에 질문 남기셔서 충분히 조언 받으신 후 연금 수령 방식이나 시기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보험의 신 네이버 카페에 문의 주세요. 하단 링크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